1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앞으로 보름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 어떤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타로 카드를 보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뜬 카드는 First Quarter Moon, Your commitment is being tasted. 커밋먼트라고 하면 헌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을 들이고 있는 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일에서 문제 상황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주가 우주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테스팅하고 있는 거다.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 오든지 자신감을 갖고 마주해라. 앞으로 15일, 보름 정도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소망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계약을 성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또는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또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더 잘 되길 바라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반쯤 왔다. 근데 벌써 포기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이 벌써 반이나 찼네." 이거 아시죠? "벌써"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는 사람이 있고 "에게 아직도 반밖에 안 찼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판가름할 때 자주 쓰이는 예시로 나오는데 근데 이때가 좀 가장 힘들 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나 더 노력해야 돼? 아직도 끝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힘이 빠지는 시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카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 쪼끔 더 노력은 해야 될 수 있어. 쪼끔 더 힘을 써야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니야. 왜냐면 벌써 반이나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좀 아깝잖아요. 벌써 반이나 왔는데 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게 다 없었던 기회비용이 돼 버리는 거니까. 이 상현달이라고 하죠. 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딱 중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달의 오른쪽 절반은 밝게 보이고 왼쪽 절반은 아직 어둡거든요. 딱 반만 더 기다리면은 보름달이 되잖아요. 벌써 반이나 찼는데 여기서 '에 몰라, 몰라.' 이러고 반을 놔 버리면은 너무 아깝지 않겠냐. 그리고 바로 옆에 뜬 게 문어 카드죠. 옥토퍼스. 왜 여러분 문어다리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관계에서나 일에서나 좀 여러 군데에 발을 뻗쳐 놓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문어거든요. 그래서 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이 카드가 뜨긴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문어의 다리가 8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군데에 좀 관계를 걸쳐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약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힘에 부치는 시기가 왔을 때 중요한 거는 그런 곁가지들을 정리하는 거다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어 옆에 있는 체인지 카드를 봐도요. 짐 마차 위에 일꾼이 짐을 옮기고 있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지 멈춰야 될 때가 아니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초승달에서 만월로 가는 길. 지금은 그 길을 멈춰야 될 때가 아니라 도중에 그냥 '아 몰라. 나 여기까지만 할래.'라고 멈춰야 될 때가 아니라 더 가야 할 때 "It's time to go."라고 이 카드가 명확히 말해 주고 있죠. 근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짐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절대 아니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짐이 가벼울수록 더 멀리 떠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과 집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곁가지들은 좀 쳐내고 '내가 이것만 집중하겠다. 이 일만 집중하겠다.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또는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겠다.'라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문어 카드가 나왔을 때 곁가지들을 좀 잘라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 Ten of Swords 카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걸쳐 놓고 있는 일들을 걸쳐 놓고 있는 마음들을 딱 단돌이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잘라낸다. 뭔가 내 몸에 붙어 있는 일부를 잘라낸다.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뭔가를 끊어낸다는 거는 좀 아픈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선 카드가 바로 여기서 뜨죠. 진짜 해가 뜨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해가 뜨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칼카드가 의미하는 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말인데 이 카드를 지나자마자 바로 태양 카드가 나왔죠. 지금은 상현달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중간하고 내 위치가 애매하고 일도 애매하고 관계도 애매하고 뭐든지 다 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중간한 것 같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인생에, 커리어에 또는 인간관계에 해가 뜨는 이런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카드는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태양 카드 옆에 뜬 게 지팡이의 왕 카드. 딱 보면은 지팡이 왕 카드에 나와 있는 거는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나라의 수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림에 그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미국 같은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건 되게 확신이 넘치는 사람. 딱 행동력 있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에너지도 충만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리더,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반 정도 온 이 상태를 잘 견디시고 나면은 이직이나 승진, 취업 등에서 진짜 현실적인 안정이 찾아올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가진 게 많이 있을 때는 어디 가서 되게 당당해지잖아요, 사람이. 옛말에도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현실적인 안정이 찾아와서 '아 내가 잘 버티길 잘했다. 내가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기를 정말 잘했다. 여기까지 버티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결론 카드가 너무 잘 떠 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확실히 남은 보름의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좀 한다면 '유의미한 결론을 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오라클 카드를 한 장만 더 볼게요, 조언 카드로. 추가로 뜬 카드가 에이스 오브 어번던스가 떴습니다. 에이스는 이제 시작의 기운이고 어번던스는 말 그대로 풍요잖아요. 여러분은 결론이 태양 선 카드랑 지팡이 왕 카드로 난 만큼 15일 동안의 끝자락이 풍요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남은 보름간을 잘 견딘 끝에 진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도 좋을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커리어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한테는 좀 금전적인 요소, 커리어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는데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 또는 제3자, 귀인의 어드바이스가 도착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There may be important contact to sign. 뭔가 그동안 너무 불안했다면 불안함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중심을 잡고 드디어 '아 한숨 놓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확실한 자신감이나 목표도 생기고 '나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좀 생기고 금전적으로 여유도 좀 생기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심적인 여유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1 번을 뽑아 주신 여러분들은 모쪼록 이 보름만 딱 잘 지나면 진짜 뭐 막힘이 없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기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도 들어오고 풍요로운 이벤트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변화의 흐름이 오고 있대요. 근데 단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선택과 집중. 아까 말씀드린 것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네 무리 없이 이제 지금이 3월 거의 4 월이 다 됐으니까 4월 중순이 지나고 4월 하반기쯤에는 네 뚜렷한 방향성도 갖게 되고 현실적인 안정감이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 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지금 고민이 너무 많다. 만월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라고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 그 디스크립션 박스에 있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좀 주시면 더 상세한 가이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한층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네, 우리 2번을 뽑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 보름 동안 구독자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타로 카드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뉴문인 캔서. 여러분한테 보름 동안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동거인이라든지 함께 사는 가족들, 반려인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같이 집을 쉐어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했다면 앞으로 보름의 시간 동안은 뭔가 가족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시간, 서로 얘기를 좀 더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족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보다 좀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생기는 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또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 좀 더 가까워지는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보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상적이 되는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해요. 물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타로 카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되는 시즌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일단 허미 카드, 은둔자 카드랑 그다음에 3번 칼 카드, 그다음에 데스 카드가 같이 이렇게 쭈루룩 보여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오래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간관계에서 온 스트레스 때문에 좀 혼자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것 같거든요. 에너지, 기력이 안 남아 있는 거죠. 뭐 그게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진짜 어거지로 억지로 힘을 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매너만 갖추면서 행동했을 수도 있고, 집에 와서는 그냥 혼자 틀어박혀 가지고 자취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약속이건 가족들이랑 연락을 하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혼자 좀 소모된 에너지를 충전하느라고 혼자서만 뭐 넷플릭스를 자기 전까지 본다든가, 아니면 뭐 약속이 있다 해도 그냥 약속을 넘긴다든지. 왜냐면 은둔자 카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련하는 그런 수도승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겉으로는 좀 평온한 척하지만 외부 세계에 너무 지쳐 가지고, 외부 세계의 인간관계랄지 일에 너무 지쳐 가지고 좀 '내면의 세계에 빠져드는 그런 시기를 보냈을 수 있겠다.' 왜 보통 사람이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거는 정말 지쳐서거든요. 독일에서 철학이 되게 발달했던 이유가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 자아 성찰을 자꾸 하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너무 치이다 보니까 '아 난 왜 이렇게 힘들까? 난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파고들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을 수 있겠다. 혼자 생각하면서 고독을 곱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정적으로든 친구와의 우정적인 측면에서든 가족과의 그런 패밀리십에서도 당연히 좀 소원해질 수밖에 없겠죠.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먼저 연락해도 잘 안 받고. 그래서 이제 잠수 타는 사람한테도 은둔자 카드가 뜨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에 데스 카드랑 같이 떴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앞으로 보름의 시간 동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끝이 난다 드디어. 고독의 시간이 끝이 난다. 아까 산에서 혼자 돛 닦는 수도승이라고 했을 때 인제 진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이랑 좀 교류를 하는 시간 같거든요. 만약에 고독한데 감정적인 이슈가 같이 겹쳐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 혼자 틀어박혀 있을 때가 아니다.' 해서 인제 진짜 산을 하산한 다음에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면서 다시 따뜻한 진짜 인간 냄새 풍기는 그런 시즌으로 '그런 기간을 좀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개자리 카드 옆에 보이는 그 터틀, 거북이 카드도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을 뜻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더 터틀이랑 은둔자 카드 같이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여러분 요새 좀 많이 혼자 지내셨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거북이들을 보면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보면은 목이랑 팔다리 이렇게 슉 다 등 껍질 안으로 말아 넣고 그대로 멈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좀 보냈던 느낌이 좀 강해요. 이렇게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가 귀찮은 거죠. 어쩌면 좀 무기력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끝이 나는 시즌이 왔다. 남은 2주 동안은 좀 따뜻하겠다. 거북이 터틀 옆에 보이는 sudden wealth 카드는 말 그대로 정말 갑작스러운 갑작스럽게 내가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터졌네? 그래서 돈이 많이 벌렸네?'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의 카드들이랑 많이 나왔을 때는 many, much or more 이런 식으로 뭔가 더 많은 이렇게 풍부한 이런 수식어로 작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진짜 남은 2 주간은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되게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나 혼자 아니었구나. 나 이렇게 혼자 꽁꽁 숨어 있었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나를 생각해 주는 가족들이 있었지. 친구들이 있었지. 먼저 연락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따뜻함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보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리딩을 하는 제 마음도 좀 따뜻해지거든요. 얼마나 좀 혼자서 '고독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누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척박한 시즌에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 여기서 천사의 메시지 카드 한 장만 더 볼게요.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romance blooms 뭔가 사랑이 싹트고 and love grows 사랑이 자라나고 약간 이렇게 여러분의 감성적인 측면에 물을 주고 무럭무럭 키워올리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배달되는 꽃 선물처럼 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타닥타닥 막 삭막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꽃 배달 왔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엄청 큰 꽃 배달 딱 왔는데 그게 엄청 가까운 사람 또는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 "힘내라." 막 이런 문구가 달린 꽃배달이 딱 오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갑자기 사르륵 녹으면서 엄청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아 역시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어.' 라든지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의 그동안 고독했던 마음이 좀 도닥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의 다가올 2 주간 보름 동안은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들보다 더 많이 웃게 되고 또 심장 박동수도 뭔가 더 뛸 날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You even remember how to blush. 심지어 카드가 말하는 건 사람들 관계에서 막 크게 웃고 같이 연결되는 기분으로 인해서 이제 볼에 홍조가 뜨는 기분이 뭔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아 맞아. 이게 이런 기분이었지.'라고 느끼게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2주 동안 새로운 사람이 또 여러분의 곁에 올 수도 있겠고 또 전에 알고 지냈지만 소원해졌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이 깜깜했던 마음에 고독했던 마음에 꽃 한 송이 선물해 주는 듯한 정말 이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딱 어울리는 리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번을 뽑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그동안 좀 삭막했던 마음에 빛 한 줄기 들 수 있는 따뜻한 인간의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기다리는 보름이 될 것 같아서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 요새 좀 많이 심적으로 고독했다. 많이 외로웠다. 근데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나는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친구도 없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제 디스크립션 박스에 보시면 1대1 채팅란이 있거든요. 1대1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각자 여러분들 상황에 맞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더 새로운 더 유익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네 우리 3 번을 뽑아 주신 여러분들
앞으로 15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타로 카드로 함께 리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카드는 뉴문 이클립스예요. Expect powerful change. 와우, 되게 강력한 카드가 먼저 떴네요. 지금 1, 2, 3 이제 세 번째 카드 리딩인데 가장 강력한 카드가 지금 뜬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뉴문 이클립스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거든요. 어떤 변화가 한번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굉장히 뭘 많이 버티고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Five of Swords에다가 Seven of Wands 그다음에 행맨 카드까지 떠 가지고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카드가. 네. 뭐 저는 일단 있는 그대로 카드가 나온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5개의 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 4가 이제 안정을 뜻하거든요. 왜 우리가 보통 네 다리로 서 있는 것들은 되게 안정적이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도 다리가 4 개, 책상도 다리가 4 개죠. 근데 거기에 숫자 1이 더해지면 그걸 좀 불안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이 겪었던 일 중에 좀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좋았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계획과 달리 일이 잘 안 풀려서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 손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별을 겪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좀 타인으로 인한 상처가 좀 보이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로 인한 방어 기제가 읽히기도 하네요. 음 왜냐면은 5번 칼 카드는 상처뿐인 승리 이렇게 읽히기도 해서 이기긴 이겼어요. 싸움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상처밖에 없어. 남은 게 없어. 좀 너덜너덜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카드 바로 옆에 세븐 오브 완즈가 떴죠. 세븐 오브 완즈 카드를 보면은 여성 한 분이 6 개의 지팡이가 막 몰려오는데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다 막아내고 계세거 보이시면은 뒤에 통로가 보이시나요? 이제 뭐 스타워즈 같은 영화 같은 거 보이면 이런 통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뒤로는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적들이 몰려왔는데 "여기는 절대 못 넘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통로에서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당백으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이 카드랑 너무 잘 어울려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진짜 힘이 끄달리는데도 죽기 살기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그러니까 소통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면 "얘들아 우리 싸우지 말고 말로 해결하자." 이러지 말고 이게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몸으로 박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은 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많아. 뭐 이렇게 걸리적대는 게 많아.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외의 가능성으로 본다면은 제외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완전히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철벽을 치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쳐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쳐내거나 진짜 뭐 끝도 없이 막 들어오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6 개의 나무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나는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일을 쳐내거나 바쁘게 사람을 쳐내거나 '나 지금 사람 만날 때 아닌데 왜 자꾸 추근덕거리지?' 사람을 쳐내거나 여러분한테 압박을 주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혼자 고군분투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제너럴 리딩 때문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힘든 고군분투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아래 디스크립션 박스에 1:1 상담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행맨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어서예요.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인내를 하는 거거든요. 행맨 카드가 말하는 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든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고군분투한 이유는 다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원하는 바가 있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연애라면 재회 짝사랑처럼 좀 오래 질질 끌기만 한 관계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뭐 "취업 준비 너무 빡시게 해 왔다." 현실적으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취업 준비도 해야 돼. 뭐 이직이나 전직도 마찬가지겠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일을 갑자기 다 그만두고 준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도 해야 돼. 이직 준비도 해야 돼. 정신없겠죠. 기타 뭐 시험, 공모전, 소송, 분쟁 다 이제 너무 혼자 애쓰고 혼자 기다렸어. 그래서 좌절과 희망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 속에서 너무 오래 버텨온 기분이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뉴문 이클립스가 떴잖아요. 개기일식이 떴단 말이죠. 다행인 게 지금까지 버틴 게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챕터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Whatever is happening now is happening for a reason. You will appreciate that later." 지금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나.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진짜 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다. 왜냐면 더 좋아지려고. 해 뜨기 전이 더 어두운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힘든 시간을 거쳐 왔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제 딱 오는 것 같아요. 어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넘어갈 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옹 하고 동그라미 포탈 하나 생겼는데 거기만 확 넘으면은 그냥 다른 장소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버텨온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정말 한 큐에 고속도로처럼 지름길로 다른 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용기를 쪼끔만 더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름의 시간 동안 이제 새로운 포탈이 열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쪼끔만 더 한 발자국만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힘들 때 10 분만 더 버티자. 1분 버텼으면 이제 1 시간만 더 버티자. 1 시간 버텼으면 이제 하루만 더 버티자. 이러면서 계속 좀 연장시켜 가는 느낌으로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딱 필요한 시즌인 것 같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계기일식을 보면은 진짜 엄청난 변화 전에 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남겼던 기록들 보면은 계기일식이 생기는 거는 국운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 전에 뜨는 전조 현상 같은 걸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기다려야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끝에 뭐가 있냐? 끝에 뭐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버티는데? 라고 하면은 바로 어번던스, 풍요입니다. 왜냐면 계기일식 카드 옆에 뜬 게 올빼미 카드잖아요. 올빼미 카드가 의미하는 건 풍요와 부입니다. 정말 좋은 운대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있다. 하얀 올빼미 카드가 여러분한테 뜬 거는 진짜 보물이 코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확 상황이 180도 변하는 느낌인 거죠. 지팡이가 막 쏟아지는 거를 잘 막았더니 갑자기 상황이 180도 변하면서 내가 신념과 목숨을 걸고 지킨 곳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엄청난 보물이 있었던 거죠. 보물을 딱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180도 다르겠죠. '야 인생 폈다. 이제 완전 대박이다.' 약간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에요. 막 심장 박동수 올라가고 기분 갑자기 도파민 막 뿜어져 나오고 이런 느낌일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의 어떤 판정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았을 수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해나? 누가 디데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얼마만 버티면 이거 끝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흰 올빼미 카드 옆에 보면 법원에서 판정이랑 중재, 법적 판결을 받는 것처럼 앞에 서 있는 두 여자, 남자처럼 공식적으로 누가 내 이 힘든 거 언제 끝나는지,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나 정말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어떠한 결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오셨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80도 변하는 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판정이 땅땅땅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이 날 것이다라고 흰 올빼미 카드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커리어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좀 기다려 봐. 윗선에서 어떻게 얘기되는지 보고 알려줄게."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재회나 연인 관계 요런 쪽으로 포커싱을 좀 본다면 "나 생각할 시간 좀 가질게. 마음 정리되면 연락할게." 정말 이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시간을 버텨온 건데 드디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딱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상황이 180도 변하는 그런 시기가 '보름 안에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 결말이 좋을 거라는 건 흰 올빼미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절대 허무하거나 의미 없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 올빼미 카드가 의미하는 건 abundance, 풍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카드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 번을 뽑아 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보름 동안 잘 부디 버티셔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기를 저도 같이 바라면서 이번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서 영상을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영상 앞으로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4 번을 뽑아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앞으로 보름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엄청 현실적인 카드가 좀 나왔어요. 실질적인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 만월에 뜬 황소자리 카드가 의미하는 건요, 지금은 뭐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인데 나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줘." 이렇게 빌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을 세분화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 가기 전에 우리가 "뭐뭐뭐 살 거야."라고 하면서 블랙 포인트 있죠. 이렇게 검은 점 같은 걸로 딱딱딱 찍어 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뭘 사기, 뭐 하기, 뭐 하기 이런 식으로 차라락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처럼 지금은 막연하게 '아 잘 되겠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랄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이도 저도 하기 싫다.' 이런 상태에 좀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 지금 당장 생각 멈추고 행동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다. 그게 개운법 중 하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좀 힘들 때, 일이 지칠 때, 뭔가 내 맘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보통은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는 거죠. 뭐 걷거나 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수영을 한다거나 끊어 놓은 헬스장에 다닌다거나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현실적인 감각을 찾아야 되는 때라고 무놀로즈 카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카드들을 보면서 조금 더 해석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곳으로의 이동 카드가 떴죠. 좀 더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어딘가로 정말 떠날 때 이런 카드가 뜨기도 하고요. 충분히 마음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도 이런 카드가 뜨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정말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할 때, 이동을 원할 때인 거죠. 이사나 이직, 해외 유학, 해외 이민 같은 걸 정말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연애에 있어서는 '과거사를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 직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의 기운, 아니면 아예 커리어를 바꿔 버리거나 이런 걸 도모하고 계실 때 뜨기도 합니다. 그 바로 옆에 뜬 거는
하이 프리스티스, 여사제 카드예요. 원하는 목표나 사명이 뚜렷하게 있는 캐릭터를 의미하기도 해요. 바로 옆에 여사제 카드랑 굉장히 결이 잘 맞는 장인 카드가 떴어요. 보시면은 한 청년이 공방에서 일을 해서 열심히 동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옆에 매달고 있죠.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재에 만족하기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성실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물질적인 걸 축적을 하는 전문가의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한자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꾸준히 바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인내했을 수도 있겠다. 음. 현재 배우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또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단계라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장애인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품을 조각하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실력을 쌓고 있는데 이게 좀 지루하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마음이 좀 지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취업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좀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번아웃이 왔거나, 그리고 이 8번 장인 카드랑 연결이 되는 게 이제 34번 오큐페이션 직업 카드죠. 그림을 보시면은 밤늦게까지 전등을 켜 놓고 이 재봉틀을 하는 일에 완전히 골몰하고 있는 여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두 카드 다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당장 성과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좀 지쳤다."라는 생각. 열심히 뭔가를 골몰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돌아오는 리턴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방향을 좀 바꿔야 되나?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됐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요새 좀 이런 생각에 좀 빠져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가운데 이제 대머리 독수리 카드가 떴거든요. 대머리 독수리 카드는요, 생태 질서의 수호자라고 해 가지고 왜 썩거나 이렇게 죽은 시체 같은 게 널려져 있으면 그것을 파먹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혼잡할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공들이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또는 내가 뜻을 두고 있는 일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그 주변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려면 단순히 마음만 바뀌는 것보다는 환경이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머리 독수리 카드가 뜨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이 진짜 변하면서 생각이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보름 동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때도 너무 하늘의 운에만 기대지 않고 이 대머리 독수리의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여러분 스스로인 거예요. 좀 비합리적이었던 일 같은 거, 좀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가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도약하게 된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게 된다라고 카드가 전체적으로 읽혀지네요. 그럼 여기서 천사의 카드 메시지를 보면서 리딩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천사의 메시지 카드도 에이스 오브 액션 카드가 떴네요. 천사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은 진짜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잖아?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는 안 되겠고 내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이런저러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다가올 보름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6번 칼 카드가 의미하는 것도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거든요. 뭔가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는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정말 기존에 있는 걸 확실히 정리를 하고, 아까 그 대머리 독수리 카드가 나와서 정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 어떤 상황 또는 불합리했던 무언가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정말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면 되겠다. 그런 행동을 취하면 되겠다.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2주간의 시간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나 떠오른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검토하고 이러기보다는 정말 생각에 떠오른 대로 행동에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혀지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의 보름 동안은 여러분들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상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들어오는 보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혹시 개별적으로 좀 디테일한 리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디스크립션 박스에 1대1 리딩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